읍내 유일한 종합병원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박민수 원장은 차트를 보던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발소리였습니다. 원장 양반, 안녕하세요. 김순덕 할머니가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다른 손으로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걸음걸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이고, 허리가 또 아파서 밤새 뒤척였어요. 비 온다더니 정말 쑤시네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30년 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작은 읍내에 터를 잡았을 때부터 할머니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의사가 믿음직스럽지 않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할머니였습니다. 허리 말고 다른 곳은 괜찮으세요? 글쎄요, 목도 좀 뻣뻣하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할머니는 진료대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원장은 능숙한 손길로 할머니의 허리를 살펴보았습니다. 30년간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할머니가 가져다 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개나리, 여름이면 봉숭아, 가을이면 국화를 가져와 진료실을 꾸며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농담 삼아 병원 인테리어 담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물리치료를 받아보시죠. 전기치료기를 새로 들여놨거든요. 아유, 원장님이 하자는 건 다 좋아요. 30년간 믿고 다녔는데 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원장도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둘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이 어려울 때 쌀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박 원장은 할머니가 아플 때 집까지 왕진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식욕은 어떠세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예전만큼 잘 안 들어가네요.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원장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매일 보던 모습인데 오늘따라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치료 받으시고 약 타가세요. 고마워요, 원장님. 내일도 올게요. 할머니가 나간 후 진료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원장은 창문으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집들 사이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환자를 부르기 전 박 원장은 할머니의 차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30년간 쌓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기, 소화불량, 관절염, 고혈압. 큰 병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의 기록을 보니 조금씩 달라진 점들이 보였습니다.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간헐적인 복통. 따로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증상들이지만 연결해서 보니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병원을 열었을 때의 설렘, 할머니가 처음 찾아왔을 때의 어색함, 그리고 지금의 가족 같은 정까지. 다음 분 들어오세요. 박 원장은 다시 차트를 정리하며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소중한 인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건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읍내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김할머니의 병원 방문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오던 할머니가 이제는 거의 매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라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말입니다. 원장님, 배가 영 안 좋아요.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인사도 건성으로 하며 진료대에 앉았습니다. 얼굴빛도 예전만큼 윤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프신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바로 체하고 밤새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도 없고요. 박 원장은 청진기를 대고 할머니의 복부를 살펴보았습니다. 30년간 익숙했던 진료 과정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신중하게 손길을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보름 정도 됐나?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 없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복부 곳곳을 눌러보며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오른쪽 윗배 부분을 누르자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세요? 네, 좀 그렇네요. 박 원장은 처방전을 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화제와 위장약을 처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이 약 드시고 며칠 지켜보세요. 그래도 안 좋으면 다시 오시고요. 고마워요, 원장님. 이 약 먹으면 나아지겠죠? 할머니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박 원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더욱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옷이 헐렁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한결 느려졌습니다. 원장님, 약을 먹어도 별로 안 좋아져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요. 박 원장은 다시 한번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의 복부를 촉진해보고 림프절도 만져보았습니다. 목과 겨드랑이 부분에서 작은 덩어리들이 만져졌습니다. 할머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얼마나 주르셨어요? 글쎄요,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치마가 자꾸 흘러내려요. 박 원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도 이런 증상 조합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읍내 병원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못 고치는 병이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이 병원에서 모든 아픔을 해결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곳을 가야 한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셔서 CT나 내시경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박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 다닌 게 잘못된 건가요? 원장님이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 원장은 30년간의 신뢰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네, 시내 대학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서를 써드릴게요. 박 원장은 소개서를 쓰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더 나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는 의학적 판단과 30년간 함께해온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이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아들이 서울에 있긴 한데 바쁠 텐데 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박 원장은 소개서를 건네며 할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원장은 진료를 마치고도 한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차트를 다시 펼쳐보며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니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복통, 림프절 종대, 모든 증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읍내거리는 어둠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후회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이 작은 병원의 한계는 분명했지만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조금 더 빨리 이상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평소 혼자 오던 할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병원을 떠나는 모습이 박 원장에게는 묘하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장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떠나면서도 박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예전과 다른 무엇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병원은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울리던 문소리가 사라지자 박 원장은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할머니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바라보며 결과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사로서의 궁금함과 30년 지기로서의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2주 후 어느 오후 병원 문이 평소보다 거세게 열렸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들었지만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김할머니가 들어오긴 했지만 얼굴에는 30년간 본 적 없던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원장 양반. 평소 원장님이라 부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원장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장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요? 좋지 않게 나왔죠. 그것도 아주 안 좋게. 할머니는 진료대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위암이래요. 그것도 꽤 진행된. 수술해야 한대요. 박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경우였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발견된 게 다행이고 수술하면. 다행이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30년이나 다녔는데 결국 큰 병원 가서야 알았네요. 그동안 여기서는 뭘 한 거예요? 박 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배신감과 원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런 일이 뭐예요? 병을 놓친 일이요? 아니면 환자를 속인 일이요? 할머니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진료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할머니. 여기는 장비가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30년 동안 믿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된 검사도 못 해주는 곳이었네요. 박 원장은 가슴이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부러 놓친 게 아닙니다.
초기 증상이 워낙 애매해서요? 그럼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매한 걸 찾아내는 게 의사 일 아닌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충격, 그리고 30년간 믿어왔던 의사가 그 병을 놓쳤다는 배신감.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할머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최선을 다했다고요? 할머니가 박 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왜 큰 병원 의사는 한 번 보고도 바로 알아봤을까요? 여기서는 한 달 넘게 소화제만 줬으면서요. 박 원장은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합니다. 30년 동안 제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잖아요. 30년이요? 그 30년이 뭐가 됐나요? 결국엔 병도 제대로 못 찾아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료실 문 밖에서는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믿었지. 동네 작은 병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큰 병원 갔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박 원장의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저도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주셔야죠. 저도 이 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다고요? 저만큼 괴로웠을까요?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아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절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원장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원망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늦었는데요. 몇 달 일찍 발견했으면 달랐을 텐데. 진료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정이 쌓인 공간이 갑자기 낯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 양반, 앞으로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박 원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매일 보던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진료실은 적막에 쌓였습니다. 직원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원장은 혼자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찾아왔을 때의 경계심, 점차 쌓여간 신뢰, 가족 같은 정. 그리고 오늘의 차가운 이별. 창밖으로는 읍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골목 쪽을 바라보며 박 원장은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걸까? 의사로서 30년간 겪어본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오늘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환자를 잃은 슬픔보다도 30년간 쌓인 신뢰를 잃은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박 원장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마다 정성스럽게 가져다 준 꽃들이 여전히 진료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꽃들마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 원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마음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 30년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 할머니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박 원장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문득 귀를 기울였지만 익숙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이상해 보이시는데. 간호사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병을 놓쳤다는 죄책감과 함께 오랜 신뢰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진료를 하면서도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환자가 오면 더욱 신중하게 진찰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큰 병원을 권유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 원장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닌가요? 감기 환자에게도 큰 병원을 보내시고 점심시간에 만난 내과 동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박 원장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일은 너무 개인적이고 아픈 상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읍내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30년간 다니던 박 원장 병원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것. 작은 읍내에서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원장님, 환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던데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박 원장은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원장님,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죠. 젊은 간호조무사가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박 원장의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원장은 우연히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왕진을 갔던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마당에는 할머니가 기르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찾아가봤자 할머니가 반가워할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이웃이 병문안을 다녀와서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박 원장은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은 다행이었지만 자신은 그 옆에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할머니의 회복이 더뎌서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워하신다더라고요. 아들도 직장 때문에 매일 올 수는 없고 이웃의 말을 들으며 박 원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0년간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자신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박 원장은 오랜만에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 가족같이 지낸 세월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차가운 이별.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박 원장은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초기 증상을 놓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30년간의 정과 신뢰를 모두 무너뜨릴 만큼 큰 잘못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말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안부를 묻는 말부터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쓰다가 결국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께 수술 잘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박민수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서도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편지가 할머니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더 상처를 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편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대신 박 원장은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쌓인 할머니의 모든 의료 기록을 정리해서 서울 병원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면서 박 원장은 새삼할머니와의 긴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마지막 위암까지 30년간의 건강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은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잖아. 박 원장은 자신을 위로해 보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실수가 30년간의 노력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병원으로 보내면서 담당 의사에게 부탁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환자분이 30년간 저희 병원을 다니셨는데 이번 일로 많이 상심하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서울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내준 기록이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30년간의 건강 변화 추이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박 원장은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할머니와 직접 화해할 수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다. 박 원장은 진심으로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30년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오후, 박 원장은 병원 창가에 앉아 읍내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대기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그 소리에 박 원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김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수술은 잘 받으셨나요? 네, 다행히 잘 됐어요. 할머니는 진료대에 앉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원장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저도. 아니에요.
30년이나 믿고 지냈는데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박 원장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입원하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30년 동안 원장님이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그런데 한순간 화가 나서 그 모든 걸 잊었네요. 할머니, 서울병원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30년간의 기록을 보내주신 덕분에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다고. 그때 알았어요. 원장님이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할머니.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도 사람인데. 할머니는 가져온 귤봉지를 박 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입원해 있으면서 원장님 생각 많이 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박 원장은 귤을 받으며 할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있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이 너무 허전했거든요. 정말요? 나 없어도 별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원장도 덩달아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겠죠? 항암 치료는 거기서 받아야 하지만 다른 건 여기서 하고 싶어요. 30년 다닌 곳인데 어디 가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박 원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정이 한순간의 오해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병원과 연락해서 협진하겠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예전처럼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 때로는 동네 빵집에서 산 빵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박 원장을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의사 선생이 그러는데 워낙 건강 관리를 잘해왔어서 치료 효과가 좋대요. 30년 동안 원장님이 잘 돌봐주신 덕분이래요. 박 원장은 할머니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실수가 30년간의 노력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성실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요. 원장님과 더 오래 만나려면 건강해야죠. 할머니의 농담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진료를 마친 박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는 느렸지만 걸음에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점 쌓여간 신뢰, 가족 같은 정, 그리고 오해와 갈등, 마지막 화해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원장님, 내일 또 올게요. 문을 나서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가 저물어가는 읍내는 평화로웠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의사와 환자의 인연, 그 이상의 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만큼 깊은 믿음과 사랑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귤을 하나 까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가 찾아올 것이고 자신은 그런 할머니를 맞이하며 또 하루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